양질의 수다로 당신의 30분을 구속시켜드립니다. 법대로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원범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창호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자, 저희가 새롭게 갑자기 급조한 코너죠. 저희가 급조했다기보다 그래도 몇 주 전부터 언급이 나오긴 하진 않았는데 언급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건 한소희 변호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제가요? 네네네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죠? 화장을 못하게 되는. 네, 메이크업 이슈가 한번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그러면 카메라 끄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번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었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가 얼굴을 노출하기 곤란할 때 대비해서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게 수다를 떨어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사실 지금 오디오로 들으신 분들은 사실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지금 3명 다 얼굴이 지금 상당히 초췌해진 지금 저녁 8시죠? 8시 네. 반이 넘어가는 저희 3명 다 퇴근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모였는데 근황 물어보는 김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일 많이 하고 사실 테라 루나 사태 이후로 가상자산 산업이 위축되면서 일이 많이 줄어서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뭔가 일이 많아졌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테라 루나를 이제 사건화해서 하는 분들은 많아졌을 것 같고 이제 이 시장 자체는 막 투자도 있고 막 사람들이 되게 막 이쪽에 활발하게 하다가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약간 시장이 좀 위축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본업이 변호사님이시니까 이런 법률 관련돼서 되게 바쁘실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이게 요 건과 관련해서 또 사건이 막 터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담도 많이 오긴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형사 사건도 좋지만 자문도 좋은데 자문은 좀 줄은 느낌? 반반이었다면 이게 형사 사건 쪽으로 좀 몰리는. 쏠렸군요. 약간 뭐 그런 아무튼 뭐 자세히 말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정. 자. 사건의 밸런스가 깨졌습니다. 자, 뭐 여기 싹둑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싹둑! 자, 우리 노창호 PD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좀 약간 외도의 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외도요? 나쁜 쪽으로 외도가 아니고요. 저기 혹시 외도. 이혼 전문 변호사님 그쪽이 아니야. 계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혼인을 안 하셔서 이혼이 성립이 안 돼요. 솔로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영상도 하다가 지금 프로그래밍도 하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보면 외도일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고루고루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앱 개발에 열중하고 계시는. 네,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검색 기능 구현하고 있는데. 근데 향후에 지금 이런 프로그래밍 쪽이 향후에 이제 되게 좀 전망이 밝은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5년 뒤에 이제 저기 삼성 쪽에 건물 높은 쪽에다가 저기 한 입주하시는 게 아니실지. 창업하고. 저를 변호사로 써주세요. 전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 조원범 PD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눈병이 나셨네요. 예. 보이진 않지만. 과로로 인한 눈병 같은. 요즘에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작년쯤이었어요. 작년 10월쯤인가? 작년 10월쯤에 저랑 이제 뭐 창호님이랑 당시 일이 좀 없을 때였어요. 근데 우리 서희님께서 저희 두 분을 위해서 일이 잘 되시도록 기도를 하겠다. 기도 많이 했죠. 너무 잘 먹혀가지고 그 기도 효과가 이제 들었군요. 저는 지금 평일하고 주말 지금 다 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 피곤하시겠다. 저번 주 월요일인가요? 현충일 때였죠? 네, 그때 네. 딱 하루 쉬었어요. 딱 하루. 그저께 현충일. 네, 현충일이랑 네, 네. 수요일날 수요일에 저희 투표하고 나서 진짜. 그 이틀은 저희가 좀 쉬었고 4, 5월 달은 거의 쉬지 않고 일했던 것 같아요. 기도의 힘이 좋네요. 너무 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저희 법대로 합시다는요, 저희가 팟캐스트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존에는 저희가 뭐 자막도 깔고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은 오늘은 그냥 그 오디오로 이렇게 듣듯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잡은 주제는 바로 루나코인입니다. 한창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좀 큰 이슈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좀 떠들썩했던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루나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님,
네. 루나 코인이 뭔가요? 루나 코인은 사실은 테라를 아셔야 돼요.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형제 또는 자매 코인이에요. 맥주인 줄 알았거든요. 테라. 맥주인 줄 알았어요. 맥주. 예, 죄송합니다. 그렇네요. 테라라고 하셔가지고. 맥주가 더 유명하죠. 근데 테라하고 루나가 이제 자매 코인이라고 가족 같은 관계인데 뭐 혈연, 지연 뭐 이런 네, 거죠. 네. 예, 혈연, 지연 뭐 네. 그런 관계죠. 예.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건 사실 테라라는 UST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UST라면은 뭐의 약자인가요? US 테라. US. 그러니까 US는 뭐죠? 미국 달러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유나이티드 미국 스테이트. 달러의 네, 네. 테라. 아. 왜냐하면 이게 1달러의 패깅이라고 해서 1달러에 딱 맞춘다. 1UST, 1US 테라는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이제 계속해서 가치를 맞춘다. 라는 뜻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제 UST를 발행을 했고, 이 UST와 관련돼서 이 가격을 이제 유지시키는 메커니즘을 만들었는데,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이 알고리즘에서 또 필요한 코인이 루나였어요. 이거를 이제 밸런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달러의 가격을 연동할 수 있게 맞추는 역할을 해주는 이제 것을 밸런서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루나와 테라 관계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이제 언급이 됐는데 텍스트만 봤을 때는 뭔가 안정성이 느껴지고 그런 것 같지만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안정성이랑은 좀 거리가 먼 느낌이라서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궁금한데 정확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가상자산 이거는 잘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할 게 원래는 비트코인이 결제 용도로 이제 나온 거였는데 이걸 결제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웠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재 가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영에 수렴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어떻게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럼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그러면 우리가 1달러를 이제 1달러의 가치에 항상 연동하는 어떤 또 다른 가상화폐를 만들어 보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US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자기네가 1달러를 이제 뭐 100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100달러에 상응하는 100 USDT라는 걸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1달러가 하나가 자기가 있으면 거기에 딱 맞춰서 1 USDT라는 걸 발행을 했던 거죠. 옛날에 뭐 달러가 금태환이라고 해서 금본위제일 때는 뭐 수량은 잘 모르겠네요. 사실 금 수량하고 이제 1달러 가치를 이제 연동시켜서 발행을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달러의 가치가 이제 금 수량만큼 보장이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1달러라는 그 가치에 딱 상응하게 하기 위해서 1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1 USDT를 발행하는 이런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고, 이거를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요. 뭐 담보물이 있으면 당연히 그 가치 안정적이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1 USDT 가져오면 1달러 주면 되니까 1 USDT의 가치는 항상 1달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항상 담보물이 있는 것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나와요. 자기들이 알고리즘을 잘 설계를 해서 항상 1달러의 가치에 연동할 수 있게 수렴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게 이제 알고리즘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인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항상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1달러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하는 게 이 테라와 루나인데, 우선은 이게 조금 복잡해요.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면 1테라라는 1UST라는 거를 우선 가지고 오면 무조건 1달러어치의 루나와 교환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 테라폼 랩스라는 데서 예를 들면 루나가 시시각각 가격이 변할 거 아니에요. 네. 루나가 되게 비쌀 때는 막 14만 원 뭐 정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4달러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1 UST를 가져오면 1달러어치의 루나니까 14달러일 때는 14분의 1 루나를 주는 거죠. 소수점으로 바뀌었네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비트코인도 다 소수점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네네네. 뭐 1 UST 만약에 또 루나가 또 가격이 오르면 뭐 20달러로 올랐으면 1 UST를 가져가면 20분의 1 루나를 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UST가 항상 1달러에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시점에 0.9가 됐어요? 그러면 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UST는 무조건 1달러에 수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테라가 0.9달러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1테라를 가지고 가서 1달러어치의 루나랑 교환을 하겠죠. 난 0.9가 있으니까 0.9를 가져가서 루나랑 바꿔야지. 그러면 루나를 팔아서 루나를 다시 1달러어치를 받았으니까 그 1달러어치를 거래소에서 파는 거죠. 그러면 1달러가 오죠. 예. 그러니까 내 0.9테라가 가격이 하락을 해도 1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이 과정을 이제 그러면은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0.9달러네 1테라가? 그러면 0.9달러를 주고 1테라를 사는 거죠. 1테라를 사고 그러면은 그 1테라를 가지고 가서 테라폼 랩스에 가져가면 1달러 어치의 루나를 받죠. 그러면 그 다시 1달러 어치 루나를 거래소에 팔면 1달러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0.9달러로 1달러를 0.9달러 주고 1달러 받았잖아요. 그러면 0.1달러를 벌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거죠. 이거를 차익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이제 중요한 건 테라를 가지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네. 테라를 가져오면 테라를 소각시켜요. 그리고 루나를 줄 때 그 루나는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 회사 차원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테라는 회사에서 소각을 시키니까 수가 줄겠죠. 네. 0.9일 때에서 0.9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테라를 사서 이제 회사에 주면 회사에선 그걸 없애고 그러면 루나가 발행되고 루나를 팔아서 다시 1달러를 벌고 사람들이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테라의 수량이 줄면서 네.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 그러면 1달러에 가까워지겠죠. 네.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1달러보다 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반대가 가능한 거예요. 또 이제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발행을 해도 되고 사람들이 이제 루나를 가지고 가면 다시 1달러에 상응하는 루나를 가져가면 루나를 사죠. 1달러로. 네네. 루나를 사면 예를 들면 1달러가 14분의 1 루나다. 이런 14분의 1 루나를 가져가면 얘는 무조건 또 1 UST를 주는 거예요. 1 UST를 받으면 네. 그 시점에 1 UST가 1달러보다 높아져 있으면 다시 팔겠죠. 네네네. 그럼 1.1달러가 되죠. 그쵸. 그러면 또 0.1달러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반대로 네. UST는 늘어나고 루나는 줄어들죠. 이 구조를 계속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1달러에 맞춰지도록 UST가 시장에 많으면 UST가 자기네 회사에 흡수돼서 소각되고 루나가 발행되고 또 UST가 1달러보다 비싸면 사람들이 루나를 들고 와서 루나가 소각되고 UST를 발행하고 약간 약간 밸런싱을 잡아주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루나의 이름이 밸런서라고 부르는 밸런서 토큰이라고 해요. 밸런서 토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네네네. 그 가격을 맞춰주는 밸런서 토큰이 항상 같이. 두 개를 묶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 거겠네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요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건 밸런서라고 하고 항상 그걸 패깅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그것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부르는데 요게 이제 항상 쌍으로 움직이죠. 어떻게 보면 주체는 테라고 네. 그거를 밸런스 잡아주는 게 루나 코인이다. 그쵸. 전문 용어로 그거겠네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전문 용어인지 모르지만. 1달러가 넘어간다 싶으면 왔다리 갔다가 가벼운데? 네, 약간 좀 떨어진다면 갔다리 왔다리. 했다가 맞아요. 이렇게 좀 잡아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설계를 한 게 이제 그 유명한 테라폼 랩스의 대표님이신 거죠. 대한민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렸던 예. 그래서 였던. 뭐죠? 그분 얘기는 좀 따가 트위터에 있는 도관이라고 하는 예. 분이었고 예, 그분은 좀 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구조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물으면 사람들이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0.1달러를 계속 벌 수는 있겠죠. 근데 아니 0.1달러 버는 건 좋은데 이거 사가지고 루나를 들고 있어서 쓸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그 테라든 루나든 이걸 쓸 데가 있어야 되는데 쓸 데가 없으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차익 거래만 할 리가 없잖아요. 피자를 사 먹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노력을 이 테라폼 랩스에서 해요. 이제 우선 테라를 가지고 결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요. 오. 그런 데를 이제 늘려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검색해보니까 차이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차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것도 결제 플랫폼인데 그 예전에 CU에서 결제도 됐었어요. 그 차이라는 그 카드가 있으면 편의점에서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결제처를 늘려나갔죠. 그러면 이제 그 결제된
토큰을 이제 보통 회사가 다시 가져와서 돈으로 이제 가맹점에겐 주고 자기들은 그 토큰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가상자산 거래소에 판다든지 또는 이제 뭐 그거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계속해서 순환이 되려면 사람들이 테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가맹점을 늘리고 또 가맹점에서 이제 이걸 현금으로 교환해 주려면 얘네가 돈을 쌓아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 차원에서.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사람들이 테라를 필요로 해야 이걸 팔아서 돈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만든 게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거였어요. 어렵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앵커 프로토콜. 앵커 프로토콜. 네. 앵커면 그 뭐 닷 이런 건가요? 그쵸. 아마도 이 UST를 딱 정착시킬 수 있도록 만든 프로토콜인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이제 약간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데가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여기에다가 UST를 가져오면 UST를 예를 들면 10UST를 예치하면 연 이자 20%를 준다. 그러니까 이 UST를 1년이 지나면 더 준다. 이게 연 20%라면 되게 큰 금액 아닌가요? 크죠. 요즘 은행들 1%, 2% 주잖아요. 제가 그거 받아먹으려고 지금 얼마 전에 돈 넣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도 안정적이잖아요. 약간 근데 20%라니까 약간 냄새가 이게 썩 좋은 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곤 했었어요. 특히 기존의 금융권에서는 아니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뭐 별도로 운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해야지 가능한 건데 연 20%의 이자를 무슨 돈으로 주냐. 자기들도 뭐 그거를 어디선가 사와서 이제 1달러 1UST는 가격이 유지돼야 되는 거니까 가격을 유지시키면서 20% 이자를 주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만약에 일반 코인 같으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코인은 그냥 계속 찍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UST라는 거는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그거를 20%를 줘야 되니까 아, 이런 메커니즘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테라폼 랩스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20% 이자를 지급을 했었죠. 아 진짜 지급을 했어요? 예. 하다가 근데 이제 문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걸 넣은 거예요. 넣었는데 이거 된다. 20% 이거 그쵸, 이게 그쵸. 실제로 증명됐다. 예, 예, 예. 나 가자. 같아도 넣겠다. 가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넣었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이 UST가 아무리 뭐 20% 이자를 주더라도 시장에서 이 가격이 1달러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0.9달러로 교환이 된다든지 또는 뭐 0.8달러로 계속해서 내려가서 교환이 된다면 사람들이 테라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계속 막는 게 제일 이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달콤소금 법률사전 되는데. 너무 지금도 복잡한데 이거. 자 일단 너무 여기서 복잡한 건 그럼 예. 스킵을 할게요. 예, 일단은 좀 더 다시 한번 더 네.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이자 20% 네네. 그리고 안정성 있는 어떻게 차세대 코인 같은 네네. 루나와 그리고 테라 이 코인들이 있었는데 사실 딱 듣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성 있고 잘 버틸 것 같던 이 코인이 어느 순간 이 하락의 끝장판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이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나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앵커 프로토콜이 그 테라의 사용처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제 사람들이 여기다 이제 계속해서 UST를 잠궈 놓으니까 UST가 가격 시장에 많이 풀리지 않는 효과도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디패깅이라고 해서 0.9달러로 좀 가격이 벌어졌어요. 1달러에서. 예.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패닉에 빠진 거죠. 이게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네? 이러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쵸, 야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왜 왔다리가만 맞아요. 하고 있어? 네, 뭐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선은 한 가지 이제 사람들의 불신이 생겨서 UST를 우선 앵커 프로토콜에 우선 예치를 해뒀던 거를 중단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럼 그 불안함에 사람들이 다 팔아 제낀 거네요. 그렇죠. 예, 그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세력이 이거를 이걸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공격한. 예. 남 잘 되는 꼴 못 봐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유지를 할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이 루나와 테라의 이 밸런스를 맞추는. 근데 이게 저도 이 부분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테라의 이제 가치가 루나로 인해서 메꿔지니까 이제 테라가
루나 가치가 테라 전체 총량보다 더 이제 높을 때만 요 메커니즘이 유지가 되는 구조라고 해요. 이제 테라를 소각시키고 루나를 발행하고 했을 때 루나로 다시 테라 가격을 받쳐주는 구조라서 루나의 가격이 떨어지면 테라의 가격이 유지가 안 되는 구조인데 어느 순간 그 0.9%로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가 테라를 막 판 거죠. 가지고 있던 테라를. 테라를 파니까 이제 또 0.9에서 조금 이제 또 가격이 좀 더 막 흔들리니까 이 테라가 또 가치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루나를 또 팔게 되겠죠. 네. 테라의 가격이 흔들리니까 루나는 더 가치가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루나 가치가 막 이제 시장에 많아져서 가격이 하락했죠. 하락이 되니까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제 이때는 UST 가격도 낮아졌고 루나 가격도 낮아지면 UST가 이제 시장에 많이 풀린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테라폼 랩스 입장에서는 이제 UST라고 하는 그 코인을 다시 자기들이 사들여서 소각을 시켜야 되죠. 어머.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한 가지가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걸 사서 이제 소각시킬 돈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제대로 방어를 못 했는데 공격자는 계속해서 이 UST를 판 거죠. 시장에 계속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에서 푸는 물량을 받아내질 못하고 가격이 이제 시장에 너무 많은 UST가 풀려 있는 상태에서 회사는 그걸 계속해서 사서 소각시키지 못하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졌죠. 돈으로 공격한 거예요? 그렇죠. 와, 이걸 진짜 돈으로 그래서 뭐 월가의 헤지 펀드가 개입했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이건 진짜 소문일 뿐인 거고 네. 아무도 이제 그거는 확인을 하지 못했죠. 연이자를 많이 줘버려서 혹시 못 사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가격이 이제 이렇게 디패깅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네. 그 테라라는 코인이 네. 뭐 1코인이면 저도 1,000원이면은 1달러면 저도 사겠는데 네. 거의 뭐 몇백, 몇천을 계속 들여부은 거 아니에요. 그쵸. 계속 공격하고. 그거를 계속 이제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계속 공격하면 그걸 이제 돈으로 계속 사들여가지고 막아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또 이제 테라폼 랩스가 사실 비트코인을 정립을 해두고 있었어요. 이걸 방어할 목적으로. 근데 비트코인 가격도 그때 막 또 하락한 거죠. 하락하니까 비트코인 가지고는 이거를 또 막을 수가 없었고 예.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테라를 이제 사들이면 테라를 소각시키고 루나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루나를 이제 또 여기서는 소각을 시키는 만큼 또 이제 루나를 발행했는데 루나가 발행을 하면 또 루나 가격이 폭락하죠. 네. 너무 많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또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루나에 대한 확신도 없어져서 루나도 막 팔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걸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표현하는 게 UST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막을 돈이 없어서 못 막았고 그러니까 루나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고 루나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UST를 더 못 믿어서 또 팔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순환적으로 가격이 둘 다 폭락하게 돼서 루나가 원래 14만 원이었던 게 0.001 뭐 이렇게 거의 0원을 수렴하게 된 거예요. 0에 수렴하게 되는. 네.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네요. 맞아요. 최고 가격일 땐 제가 듣기로는 14만 원이었다고 들었어요. 14만 원짜리가 0.0001달러 되는. 그쵸. 뭐 상장 폐지 된다고 보통 그래서 표현하는데. 폐지 결국은 됐잖아요. 상장 폐지가 됐어요. 아 진짜요? 폐지 됐어요. 네네. 그게 이제 루나 클래식의 이 히스토리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슈가 됐냐면 진짜 코인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였고 당시 그 마포대교 쪽에 경찰들이 다 짜르르 배치가 됐었다고. 근데 왜? 진짜로 왜냐면은- 막 10억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빵원되고 이런 사람들도 많대요. 왜냐면은 SNS 검색량이 한강이 많이 보였대요. 아 네. 진짜요? 네, 진짜로. 근데 이게 한 3, 4일 안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되게 짧네. 이거를 빨리 팔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요. 자기가 뭐 대응하고 막 이럴 새도 없이 그냥 쭉쭉쭉쭉 떨어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다가 아니 설마 하다가 꽝 이렇게 된 거죠. 보통 주식 떨어지면 한강 찾는다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이게 저희는 사실 이런 걸 안 하니까 뭐 그렇게 체감이 되지 않는데 이걸 네. 직접 하셨던 분들은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굉장히 좀 큰 타격을 입지 너무 않았을까. 충격적인 일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데가 이제 지속적으로 20% 이자를 준다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예금을 가지고 이걸로 변환해서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 넣어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UST라는 이 테라가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돈일 때랑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영원이 된 거죠. 20%고 뭐고. 20%가 이제 소수점이 20%이기 때문에 응. 아 이게 좀 이게 아무리 저희가 네. 안 웃으려고 하더라도 이게 이게 너무 사실은 되게 네. 그때 진짜 심각한 일이었어요. 심각한 일이죠. 네, 네. 이게 당시에 그 제가 뉴스로도 봤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 권도영 대표라고 하죠.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가는 사건도 있었어요. 맞아요. 유튜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코인 유튜버가 집에 찾아가서 그랬더니 이제 아내분이 대신 만난 거죠. 만났어요? 네. 신고했잖아요. 그래서 대표는 못 만나고 그 대표의 아내를 만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신변보호 요청까지 들어왔을 정도라고. 오. 왜냐면 무섭잖아요, 솔직히. 그 그쵸, 코인을 무섭죠. 떨궜는데 이제 그 대표는 딱히 대책도 없고 이게 크게 손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해달라라고 찾아갔는데 솔직히 그 얼굴을 마주하면은 약간 목숨의 위협을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도 이게 텍스트로만 봐도 뉴스의 기사로만 봐도 이게 좀 생명에 좀 위험을 많이 느낄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테라 클래식, 루나 코인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보상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반응들이 좀 있나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루나 클래식은 가격이 0원이 됐으니 이제 새로운 코인을 발행해서 새롭게 이 생태계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제 노력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루나 2.0이죠. 맞아요. 아 루나 2.0 네. 요즘에 좀 얘기 들리는 네네. 이거를 이제 원래 투자자들이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양에 따라서 투표권을 갖고 있게 되는데 찬반 투표를 해요. 루나 2.0을 출시해서 이거를 하는 게 좋겠냐. 기존에 이제 홀더들이 있으니까. 약간 오징어 게임처럼 그 이렇게 찬반 투표해가지고 OX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안 보셨구나. 오징어 게임 안 봤어. 그럴 수 있죠. 안 보셨구나. 책 보는 것도 좋아하셔서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요. 어쨌든 그래서 찬성표가 이제 65%에 이르러서 네. 루나 2.0을 결국 발행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루나 2.0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코인인 거죠. 네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러면 근데 발행은 테라폼 랩스라는 그 기존의 그 발행사가 하게 되죠. 그럼 이 루나 2.0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거 홀더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1대1로 교환을 해주거든요. 네네네. 수압이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루나를 어떤 수압풀에다가 이제 넣으면 자기가 이제 루나를 가지고 있는 지갑을 수압풀에 연결을 시키면 거기서 이제 교환을 해주는 이런 구조로 해서 이제 1대1로 아마 교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실제로 이런 코인을 직접 이제 갖고 있던 루나 뭐 테라 클래식에서 이제 새로운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었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치가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확보가 근데 되나요? 이제 이게 가격이 사실 그렇게 많이 예전처럼 이제 오르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사람들이 전혀 이걸로 피해 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에 뭐 11달러에서 뭐 5달러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전이랑 좀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좀. 그래도 뭐 영원인 건 아니니까 뭐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예전에는 열탕 정도였는데 지금 약간 미지근한 약간 그런 그쵸, 온도가 왔다 그쵸. 갔다 하네요. 이게 근데 이거를 아마 교환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뭐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교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아 실제로요?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교환해 가는 순간 이제 마치 합의를 한 걸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피해 보상을 담합하고 받았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네. 내 거를 주고 교환을 받아간 거는 이제 뭐 물론 명시적으로 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걸 하진 않았지만 뭐 그거에 사실상 이제 동등한 가치의 다른 코인을 받음으로써 이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겠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나는 너를 위해서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코인을 발행했는데 이거 받을래? 수락한 거니까. 오케이 했는데 네. 열받네? 생각보다 열받네? 이제 너한테 뭐 위자료를 청구하겠다 했는데 법원 측에서는 또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네. 뭐 형사적인 문제는 좀 별개일 수 있는데
민사적으로는 이제 확실히 불리해질 수 있죠. 네. 그걸 실제로 교환을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아, 너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서면으로 그렇게 주고받죠. 이거 2.0을 찬성한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왜냐면 크게 한번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약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찬성을 했던 걸까요? 대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보다도 기관이 많겠죠. 크립토 VC라고 하는 그런 데들이 이제 많이 동의를 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이제 어차피 뭐 민사소송 제기하고 이래가지고는 회복되기 어려우니까 2.0이라도 발행된 걸 받아서 그걸로 이제 손실을 회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 많네요. 그럼. 그렇죠. 아, 네, 네. 이게 많이 안타깝네요. 진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은 지금 루나 코인이 이제 떨어지면서 저도 가끔 이제 주식 같은 거 보거든요. 근데 주식 하진 않지만은 네. 전 세계 주식 동향이나 뭐 코인 동향을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 하락세를 걷고 맞아요.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거래소 쪽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 루나 코인으로 인해서? 거래소는 굉장히 좀 업무하기 힘들어졌겠죠. 그리고 막 상장을 어느 시점에 상장 폐지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거래를 중지시키는 게 이제 막 가격이 막 하락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거래 중지시키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기 전에 그냥 빨리 팔아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상장 폐지가 되면 진짜 급락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소들도 이걸 언제 상장 폐지를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시점을 잡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기존에는 거래소마다 각각의 자기들의 상장 폐지 기준이 있었어요. 요걸 이제 향후엔 통일을 시키려는 움직임도 지금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네, 이 루나 네. 사태 이후로? 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검색해보니까 6월 13일에 이제 그 통일 기준을 발표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미 진행이 많이 된 것 같고, 근데 지금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당국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이제 당국의 책임 범위는 아니거든요. 이제 지금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도 없고, 이거는 이제 규제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차원에서라도 이제 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는 이제 조치를 이제 나름 마련한 게 상장 폐지 기준을 통일하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기사는 아니고 실제 당사자인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에 뭐 나라에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냐 뭐 이런 얘기 간간히 좀 없죠. 어떻게 보면 이 루나 코인 사태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사실 이 이슈가 한번 발생되고 나서 다시는 이 문제가 발생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 좀 조치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지금은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규제 법률안이 생길 것 같아요. 법으로? 네네. 네. 법으로 생길 텐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어떤 위험 투자를 한 것이 국가에서 그걸 손해를 배상해 주거나 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면 지금 있는 뭐 여기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투자자들이 고소를 한 내용 중에는 원래부터 알고리즘에 좀 이제 허점이 있었는데 그 알고리즘 허점에도 불구하고 과대한 광고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점들하고, 앵커 프로토콜이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유사수신 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게 확실히 뭐 해당한다 안 한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방금 유사수신 행위라고 하셨는데 그게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이제 이게 뭐 사실은 은행이 아니면서 은행업과 비슷한 걸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이제 처벌하기 위한 법률인데,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 가액 또는 매출 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요거거든요. 좀 약간 어렵죠? 느낌이 약간 일수 맞아요. 뭐 그러니까 계좌과 일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업인데 네. 은행업 인가를 안 받고 은행업을 하면 유사수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나한테 돈 주면 내가 불려줄게. 20% 이자 얹어줄게. 약간 이건데 사기 느낌 집어넣네. 이게 사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실제로 20%를 줘도 이건 위법이에요. 어.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안 주는 건 사기고 보통은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안 줄 의사를 갖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먹튀해야지 사기가 되는데 투자 실패를 통해서 못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20% 이자를 줘도 내가 너한테 20% 불려줄게 라고 하고 돈을 받고 20%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애초에 문제였네요. 왜냐하면 이건 인가가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거라서.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냐, 불분명하냐 하면 여기에서의 유사수신 행위는 돈을 받는 거예요. 출자금, 원금,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뭐 금전, 경제적 손실을 금전으로 보장해내줄 것을 약정 이렇게 돼서 돈을 받고 돈을 추가로 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UST라는 건 법적으로 금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화폐가 아니잖아요. 가상 자산이라는 거지. 이걸 아무 데서도 금전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유사수신은 이제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형사처벌 조항은 원래 뭐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엄격한 원칙이 있는데. 그럼 가상 자산을 금전이랑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냐? 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된다는 사람들은 결국 가상 자산 살려고 돈을 마련해서 돈으로 가상 자산 바꿔가지고 가상 자산 투자하고 가상 자산 받아가지고 다시 가상 자산을 금전으로 바꾼 거 아니냐? 그럼 금전 넣어서 금전 주기로 한 약정이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니야. 형사처벌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돼. 가상 자산을 받았잖아. 금전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처벌 못하지. 이런 이제 찬반론이 있고 고소한 사람들은 이제 이게 된다는 입장인 거고.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안 된다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금전이 아니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성립하기 어렵다. 법적인 어떤 이슈가 좀 생길 것 같네요,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을 보고 있을 거고 나중에 법원에서도 판단할 때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겠죠. 아, 지금 저기 교대역 근처에 있는 그 검찰청 지금 난리 났겠는데요? 뭐 이미 난리가 한 번 났죠. 네. 이게 금전으로 처리를 안 하면은 오히려 그러면 사기랑 과대 광고 쪽으로 몰릴 그게 더 커 보이는데. 그건 이제 당연히 같이 넣었겠죠. 같이 넣었을 텐데 우선은 사기가 인정되는 게 굉장히 메커니즘 복잡해요. 그러니까 기망의 의도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속일 거야. 그쵸. 근데 이거는 이 사람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내가 USD로 돈을 모으는 게 모아가지고 이걸로 딴 걸 해야지 뭐 이랬다면 사기겠지만 네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테라랑 루나라는 사업을 성공시키고 뭐 블록체인 생태계를 늘릴 거야. 그래서 테라랑 루나를 잘 해봐야지 이런 의도였는데 하다가 중간에 잘 못했어. 이건 사기는 아니거든요. 사업에 실패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기죄가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 되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기망의 의도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저도 이게 그 20%의 이자를 준다라는 그것에 좀 집중을 하면은 사실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20% 이자를 주는지. 근데 제가 뭐 인스타를 하던가 유튜브 광고에 혹시나 이게 테러 광고 떴어. 그러니까 맥주 말고 이 코인에 광고 떴는데 지금 가입하시면 20% 이자를 더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 뜨면은 지금 엄청 많이 몰렸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샀을 듯. 저는 진짜 샀을 것 같아요. 몰라서 못 사신 몰라서 다행이네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랬으면은 내가 왜 그때 못 샀지? 만약에 지금 이 이슈 터지기 전에. 그래서 되게 불일 듯이 이게 가격이 14만 원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게 이제 좀 컸죠. 굉장히 크게 컸고 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이제 사업자들하고 가맹점으로 활용되면서 이제 결제 수단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겠구나. UST는 안정적이구나. 이런 인상을 많이 심어준 게 이제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루나 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좀 살펴봤는데 저희 한 줄평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네, 쭉 얘기해 보시죠. 왜 마음이 아프죠? 그냥 우선 두 가지인데요.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거를 예방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과정 없이 예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래서 보면은 한 명의 세력,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한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한 세력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어디선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교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좀 지금의 금융시장이 되게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우리 서희님 표정을 봤거든요. 진짜 되게 슬퍼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그 눈빛 있잖아요. 걱정하시는 눈빛으로 아니, 지금. 왜냐하면 진짜 저는 주변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네네. 마음이 많이 아프죠. 더 피부로 와닿으셨겠네요. 진짜로. 예. 이쪽에 현업에 계시니까. 네네. 다행히 저는 또 이제 저는 투자를 사실 안 해요. 저는 비트코인만 그냥 가지고 있고 뭐 투자를 하거나 하지 않는데 이 업계가 참 정말 변동성이 크고 진짜 위험한 시장이구나 다시 느꼈죠. 알겠습니다. 자, 노창훈 PD님 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못 믿겠다. 지금 사실 우리 창호님이 아까 너무 비트코인 갖고 계시다 하셨잖아요. 네. 우리 창호님도 코인 갖고 계시거든요. 뭐 저는 재미로 해본 거니까. 왜 못 믿겠어요? 우선 저도 뭐 비트코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충분히 공부하고 이런 뉴스나 뭐 이런 주변의 분위기를 잘 보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이 루나코인, 테라코인을 하신 분들도 충분히 공부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예상치 못한 이 변동성에는 대처를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이제 사실은 알고리즘을 다 볼 수 있으면 깃허브라는 데 이제 다 오픈 소스니까 공개는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거를 투자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오류를 사전에 알고.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 참 이런 어떤 이런 결함까지 파악하기 참 어렵겠구나.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노출시킬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이 업계의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트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이 유명해지고 있거든요. 오디트요? 그 블록체인을 검증해서 거기에 있는 결함을 찾아내는 회사들이 이제 막 있어요. 명품 검증하는 느낌 약간 비슷하게요. 비슷한 거네요. 그래서 이건 가짜다, 이건 진짜다. 그러니까 뭐 진짜 가짜는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이건 안전하다, 이건 이런 결함이 있다, 이걸 이제 짚어주는 회사들이 이제 있는데 되게 이제 그 회사들도 이제 되게 유명한 회사부터 그냥 뭐 명목상 오디팅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회사들의 가치가 되게 많이 높아지겠구나. 그걸 이제 진짜 흠결을 잘 찾아내는 방금 말씀 저 완전 확 와닿았어요. 그런 데들이 있으면 뭐 사전에 이제 점검을 받고 이런 걸 결함을 이제 뭐 보완할 수도 있고 거래소에서 만약에 이 프로젝트 상장하려고 하는데 이게 오디트를 받아서 이제 괜찮은 프로젝트인지 검증을 하면서 이제 상장을 할 대상을 물색하기도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세스가 많이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원범 PD님도 한 줄 평. 저요? 네. 준비를 안 한 했는데 줄. 한 줄 평이요. 자, 루나코인. 들어도 모르겠다. 네. 자, 사실 오늘 아까 전에 깔끔하네요. 좋습니다. 뭐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리 하는겨 하면서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실 거예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 제발 모른다는 걸 인지할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근데 다만 듣다가 끌 것 같아요. 네. 뭔 모르겠는데? 소리지? 아마 중간에 나가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은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오늘 갑자기 파일럿 프로그램이죠. 저희 법대로 합시다.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는 뭐죠? 메타버스? 포켓몬스터. 네, 포켓몬. 포켓몬스터 빵! 왜 이렇게 불타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우리 서희님께서 해주시죠.
네, 오늘도 저희가 루나와 테라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번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주세요. 감사합니다.